조선시대 한 시아버지가 내건 며느리의 조건. 허허, 잠깐 봐서 덕을 어떻게 확인하겠는가. 용모로 뽑을 수밖에.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셋째도 외모.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느리 후보의 나이와 사주는 기본, 부친과 조부의 관직, 그리고 가문의 명성과 당파까지 꼼꼼히 따졌고요. 여기에 성품, 걸음걸이, 절하는 법 등 기본 예절까지 평가한 뒤에 압박 면접을 거쳐서야 비로소 며느리감을 선택. 이러면은 뭐 나만 아는 사람 있어요? 바늘구멍인데요. 없는 거 아니야? 대기업 면접보다 힘든 것 같은데. 훨씬 힘들죠. 아니 뭐 대체 어느 집안이길래 이렇게 깐깐하게 보는 거예요? 대기업 입사 시험보다 깐깐한 며느리 조건을 내건 사람은 다름 아닌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알려진 세종대왕입니다. 아이고. 저것도 깐깐하셨네. 완벽주의자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문,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났던 세종대왕은 완벽주의자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자식들의 결혼 생활마저 완벽을 추구 사사건건 참견하는 극성 중에서도 극성 시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의 극성스러움에 쫓겨난 며느리만 무려 4명. 아이고. 야, 이것도 의외의 모습이다. 아니 왜 내쫓았대요? 뭘 잘못했게? 세자 이향의 세자빈을 고르는데 무려 3년을 공을 들여서 휘빈 김씨를 책봉합니다. 하지만 여자에 관심이 없었던 세자. 그런 세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휘빈 김씨는 민간 주술인 압승술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시아버지 세종의 귀에 들어가면서 폐위됩니다. 아이고. 첫 번째 며느리를 폐위한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세자빈을 간택하겠다고 선포. 꼼꼼히 따져서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를 간택했습니다. 하지만 술 좋아해, 주사 있어, 심지어 여종과의 동성 스캔들까지 도저히 감당 불가. 결국 두 번째 이혼을 맞게 됩니다. 저건 좀 수긍이 되는데요. 주사 부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완벽의 완벽일 줄 알았던 우리 세종대왕님도 인간미는 있으셨네요. 세종대왕은 아들 내외의 부부관계까지 참견하는 건 물론 사남 임영대군, 15남 영대군의 아내들도 병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이혼. 그렇게 해서 쫓아낸 며느리만 총 4명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후로 인기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세종대왕의 인기가 그럼 누가 올라가죠? 예? 정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조도 뭐 있어요? 아 이런. 자, 있습니다. 세종환이 정조인데. 자, 4명의 며느리를 쫓아낸 극성 시아버지 세종대왕. 왕으로서는 존경받았을지 몰라도 며느리들에게는 최악의 시아버지 아니었을까요? 소심하기만 했던 직장인이 불가사의한 가면을 쓰는 순간 신비한 초능력이 생긴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우레메인데요? 우레메요. 김청기 감독. 이거 우레메 아닌가요? 아, 진짜 옛날 영화다. 심영래 형님. 근데 사실 제가 떠오르는 영화도 옛날 영화예요. 뭐예요? 뭔가요? 마스크. 짐 캐리. 캐리. 근데 아무래도 우리 세대는 이제 짐 캐리가 익숙하겠죠. 그렇죠. 짐 캐리에게 초능력을 준 초록 마스크가 있다면은 그 옛날 옛적 조선에게 기이한 능력이 생기는 신비로운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마스크 하나로 조선 한복판이 떠들썩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걸 쓰면은 기이한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어허. 뭐 그냥 뭐 소문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가 뭐 저걸 쓰고 의적 활동을 했나? 아니, 전래동화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니야? 소문이겠지. 소문. 자, 조선 전기 학자였던 청파 이육이 각 지방에서 보고 들은 괴이한 이야기를 담은 문집 청파 극담에 수록된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나무로 만든 가면을 발견하고 얼굴에 썼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해보자. 그 이상한 가면이 병을 일으킬 것입니다. 가면을 들판에 버렸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이거는 안 좋은 쪽인 것 같은데? 가면 뒤에 뭐 바이러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병균, 세균. 예.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지나가던 사람이 이 버려진 가면을 발견. 반쯤 썩어서 주위에 버섯이 피어 있었고 버섯이네? 아니 가져가서 삶아 먹어야지. 가면에서 피어난 버섯을 먹더니 벼란간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 버섯을 먹은 또 다른 사람도 무언가에 홀린 듯이 춤판이 벌어진 겁니다.
버섯을 먹은 사람에게 왜 춤을 추느냐고 물으니 아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만두려고 해도 도저히 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스테리한 말을 남긴 채 춤을 추었다는 괴이한 이야기. 경기도 광주에 사는 노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문집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환각 성분이 묻어 있어서 가면을 쓴 사람한테 안 좋은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네. 그렇지,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환각 증세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현대의 기록을 본 누리꾼들이 추론컨대 환각작용이 있는 버섯이 나무 탈 안에 붙어 있었던 건가? 광대버섯을 먹었나? 신비롭다라며 기묘한 스토리에 매료됐습니다. 절로 웃음이 나며 사람들을 춤추게 했던 기묘한 가면. 웃음과 춤을 감염시키는 그 가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왕 이름에 쓰이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엄벌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늘 같은 존재였던 조선시대의 왕. 그런데 왕에게 손찌검을 한 궁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겠는데요. 아, 후궁인가요? 후궁 그럴 수 있잖아. 후궁은 그럴 수 있다. 후궁이라고 해도 왕을 왜 내 침소에 안 드시는 겁니까? 예! 그러다가 사형을 처해줬잖아. 심지어 피해자는 조선 건국을 반대한 세력부터 이복 동생의 처남들까지 모조리 죽여서 킬방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잔혹함으로 이름을 떨친 태종 이방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킬방원의 옥체에 겁없이 손을 대고도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 범상치 않은 여인의 이름은 바로 장미. 장미요? 장미? 아니 근데 이방원한테 손찌검을 해서 살아남은 궁녀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은데요. 이방원이 여자한테 많이 휘둘렸네. 세종실록에 의하면 당시 51세의 태종은 그를 모시던 궁녀 장미에게 무릎을 주무르게 시켰는데요. 아이, 거기 좀 더 팍팍! 그 무릎도 잘못 주물러가지고 에이 진짜. 이렇게 궁녀 장미는 한 소리 듣고 안마를 재게 태종은 안마는 손길에 스르르 잠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빡이 치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태종. 다름 아닌 궁녀 장미가 태종을 퍼 두드려 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압을 세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니까 사실 그냥 조금씩 때렸나 봐요. 자는 거 같으니까. 근데 이게 또 명을 어긴 건 아니야. 세게 두드리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약간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지. 그러네. 적잖이 충격받은 태종. 장미에게 왜 그랬냐 묻자 한 소리 들으니까 분이 나서 두드렸는데요. 뭐 문제 있어요, 왕님? 라고 충격적인 말대답까지. 와, MT 네. 그런데 이 전설의 장미는 당시 처소에서 쫓겨났을 뿐 큰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5년 뒤 장미라는 이름은 또 한 번 세종실록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외간 남자와 사통한 죄. 궁궐에서 쫓겨나는 행위잖아요. 이건 바로 쫓겨나죠. 문 밖으로 쫓겨났죠. 아니 아닌가 봐. 표정이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이번에도 목숨을 부지한 불멸의 장미.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왜 이래? 약 10년 뒤에 외간 남자들과 놀아났다는 혐의로 약사서에 또 등장을 한 것입니다. 네. 아이고. 봐주고 또 봐줬지만 또다시 중죄를 저지른 장미. 이번엔 끝내 처형당하고 마는데요. 오래 살았네 그래도. 너무 엇나가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몇 번 봐줬던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 놀랍죠? 약점 잡혔나? 잘 모르겠어요, 진짜 뭔지. 아니면 치명적인 매력이 있거나 아니 운이 되게 좋았나 보다. 정치를 잘했든지 어떻게든 잘 넘어간 거야. 정말 매력이 있었든지. 정말 여러 의미로 범상치 않았던 인물, 궁녀 장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장미는 실록의 이름을 3번 넘게 올렸습니다. 조선의 왕 태종에게 비운의 삶을 살았던 딸이 있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사에서 태어난 공주임에도 출생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비운의 공주, 정선공주가 그 주인공입니다. 출생 기록이 없다고요? 정실 왕후인데? 그러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왕위에 오른 후 수많은 후궁을 들인 태종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의 왕비인 원경왕후, 이 부부의 갈등이 극에 달했고요. 결국 정선공주의 출생 사실을 외부에도 따로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사이 안 좋은 와중에 또 딸이 태어났네. 참 미스터리한 부분인 거죠.
자, 정선공주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내딸이라도 좀 편한 곳으로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태종은 4명의 딸들 중 3명을 쟁쟁한 가문에 시집 보냈는데요. 막내딸인 정선공주만큼은 권력과 관련이 없는 집안으로 보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로 공주의 남편감을 정하는 부마간택을 실행. 야, 부마간택까지 했어. 좋았어. 이 사람이라면은 우리 딸 고생 안 시키겠다. 그렇게 심도 깊은 과정을 거쳐 정선공주의 배우자로 간택된 주인공은 어려서 아버지를 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조선의 문신 남휘. 이게 남편이라도 잘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아버지가 이제 고르고 골랐을 것 같은데. 남편은 잘 골라줬겠죠. 자, 그렇게 아버지가 정해준 남성과 훈례 후 16세의 나이에 첫째 아들을 출산, 행복한 나날이 이어질 줄 알았지만 바로 다음해 정선공주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요. 2년 후에는 아버지인 태종까지 세상을 떠나며 아이고. 연이은 초상을 치르게 됐습니다. 당시엔 상을 당할 시 금욕 생활을 해야 하는 유교식 장례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법을 따르면서 정선공주와 남이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금욕 생활 아찔하네요. 남이는 금욕 생활에 대한 불만을 노름으로 풀게 되면서 정작 바로 옆에서 힘들어하는 부인 정선공주는 관심밖이었던 건데요. 심지어 정선공주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을 때도 아내를 돌보지 않고 다른 여인과 외도, 아하. 폭행 사건에까지 연루되는 막장 중에 막장 남편이었던 겁니다. 정말 기구한 운명이다. 기록도 안 남아 남편도 개판이야. 잘 고르면 뭐해. 그럼. 이게 골라준다는 게 참 미묘한 것 같아요. 아까도 그랬지만. 세종대왕도 그렇고 잘 고르면 뭐해. 그럼. 자, 이번에는 장희빈, 장녹수, 정난정과 함께 조선의 대표 악녀로 손꼽히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파워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광해군의 걸음걸음마다 국정을 쥐락펴락하던 그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야, 광해군의 그런 폭정 뒤에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지? 조선에서도 손꼽혔던 악녀. 그녀의 이름은 김계시. 아, 들어봤다. 이 계시라는 이름이 한글로 개똥임을 볼 때 그녀가 천민 출신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김계시는 본디 선조의 총애를 받았던 군인으로 어린 나이에 상궁이 되었고요. 자신이 점찍 얻은 이 차기 왕 후보였던 광해군을 위해 독약으로 선조를 시해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와. 어쨌든 후계자 자리가 위태롭던 광해군을 돕고 2대 연속 상궁으로 자리 잡으면서 김계시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됐습니다. 광해군의 신임을 얻은 그녀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궁궐 내부의 정보를 왕에게 전달하며 신임을 얻고 대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면서요. 감사, 병사, 수사로부터 권관, 찰방에 이르기까지 천냥, 백냥식으로 모두 정해진 액수가 있어 값에 따라 선발하고 낙점시켰다. 김상궁이 마음대로 하니 왕도 어떻게 하지 못했다. 김상궁은 광해군의 총애를 받아 권세를 내외에 떨쳤다. 그렇습니다. 즉 왕의 최측근 자리를 지키면서 정사 개입, 매관 매직 등 비리가 일상. 천하는 저의 은혜를 잊었습니까? 제가 입을 뻥끗하면 그 자리도 결코 무사하지는 않을 터이지요. 자, 이렇게 광해군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어떤 고관대작 부럽지 않은 권력을 장악했고요. 광해군의 오른팔로서 왕 못지않은 권력을 쥐고 정권 내내 국정을 좌지우지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문 남성들과의 추문까지 존재했음에도 당당. 광해군과 후궁들의 잠자리 순서를 정할 정도로 내밀한 권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진짜 개판이다. 진짜 개판. 오늘은 네가 들어가라. 전하, 오늘은 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근데 이 정도로 막 행동을 했는데 광해군이 냅뒀다라는 건 정말로 그 선조 독살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가스라이트.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천민 그렇죠. 출신이 나라를 쥐고 흔든 거잖아요. 음. 그렇게 광해군이 재임한 15년 동안 국정을 쥐락펴락하던 김계시. 하지만 훗날 반정군 측에 포섭돼서요. 결국 광해군을 대신 아이고. 반정의 성공에 항목하며 최후에는 민가에 숨어 있다가 끝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광해군의 총애를 받았던 희대의 악녀 김계시. 어쩌면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당시 정권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